겁덩어리 사갖고 넣어놓고 용량에 하나씩 뺐어. 2022년 이민년이잖아요. 네. 이 호랑이한테 한번 물리면 크게 물린댔죠. 그래서 이 주식이나 뭐든 다 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도 경제적 주기를 본다면 올해 지금도 주식이 좀 하락세잖아요. 하락세로 가다가 더 빠진다고 보는 거죠. 더 빠지는 게 올 연말 하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장이 불안하지 않겠나 보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는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도 어쨌든 침체기로 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리 이자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소비를 잘 안 하겠죠. 그러면서 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세계적인 경기 있죠. 세계적인 경기, 특히 유럽 경기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거든요. 기축통화가 되면 모든 세계 시장에서의 결제 수단이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달러가 강세가 돼도 우리가 교환하는 환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게 받아버리면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침체기로 들어간다고. 이게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일본도 지금 경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잘 보셔야 돼요. 일본은 지금 수출이 역대급이에요. 수출이. 일본은 엔화가 약세거든요. 수출이 역대급이고 엔화가 약세로 들어가면서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달러에 대한 보유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가 돼도 달러를 많이 쥐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일본은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이 탄탄해지면 기업이 뭘 많이 냅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죠.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면서 국가가 강해져요. 이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국민들에게 얘기했죠. 아껴 써야 된다고. 아껴 쓰자. 아껴 써야죠. 아껴 쓰자. 그래서 일본은 지금 보면 지금 분위기 어떠냐면, 도시락 싸먹고 웬만하면 소비 안 하고 굉장히 그 국가 위기 상황이란 걸 인지하고 국민들이 아껴 써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들은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세계적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언제 보냐면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심화됐을 때, 그때 일본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왜? 달러를 보유하고 기업이 잘 되고 법인세율이 높고 국가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면 무섭게 반등할 수 있는 게 일본을 볼 수 있는.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직까지 아껴 쓰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씁니다. 아껴 쓰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위기감이 왔는데 아직까지 그 위기감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왜 삼성 하냐면, 삼성이 우리나라 법인세의 20%인가 하여튼 30% 가까이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번 돈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삼성이 어려워져 버리면 나라 곳간에 돈이 비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세금 정책을 펼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법인세율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안 되고, 자, 일본은 수출이 역대급 잘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갈수록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높여야 돼요. 지금 전기세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계속 세금 정책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리 돼갖고 어느 순간 딱 가면 위기감이 오겠죠. 그리 되면 딱 안 쓰겠죠. 일본은 왜 수출이 또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국민들이 국가의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도 달러가 붙는 수입품을 사는 게 아니고 국내 상품을 사가지고 내수를 돌려버리고 해.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MW나 벤츠나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잖아요. 중국이 안 사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의 여행, 아시아 여행도 지금 계속 비용이 높아져도 여행 가고 해외 수출, 뭐 상품 사고, 뭐 롤렉스 매장에 웨이팅하고, 뭐 샤넬 뭐 오픈런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위기감이 아직까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자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작거나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는 저소득자들은 대한민국 경기의 위기감을 느끼지만 약간 고소득에 해당하면 아직까지 못 느껴요. 아직까지도 샤넬에 새벽 3시에는 줄을 서야 되고, 에르메스를 사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써야 되고, 내가 비록 은행에 대출을 안고 가더라도 벤츠를 타야 되고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위기감이 붕괴되는 거를 용 선생은 언제로 보냐면 올 연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지금 3.75까지 올릴 걸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3.75 이상은 못 올려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저게 3.75가 마지노선인데 거기서는 내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만 올린다고 한들 미국의 인플레이를 못 잡는다는 시그널이 나와버리면, 그리 되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고소가 아니고 공포감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감. 이 공포감이 들어올 때 일본은 공포감을 인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곡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선생님, 전 세계 곡물 시장의 곡물 주식의 최대 주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걸 알고 곡물에 대한 주식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온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국뽕이지. 우리나라는 이야 대한민국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국뽕의 시기 2002 월드컵 때 있죠. 이때가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국뽕. 뭐냐, 우리나라는 다 같이 망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가 되는 건데, 지금처럼 잘 살고 못 살고 빈부가 이래 센 거는 격차가 많잖아요. 뭐 이런 거 아직 못 느낀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라고 말할 수 있는 시그널이 최초로 나온 게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났을 때 타워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프리미엄 아파트와 펜트하우스라는 게 나올 때, 그 다음에 과학고가 나오고 자립형 사립고, 아주 값비싼 등록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럽식, 미국식 프리미엄 사립학교가 그때 당시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시 모집에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되고 판검사 아들이 판검사가 되는 시기가 그때부터 2000몇 년도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오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이제 또 없앤다고 하죠. 이래 양극화가 돼버리면 아직까지 모르는 위기감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만 죽는 거예요. 저소득자만.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아꼈어야 돼. 긴축해야 돼요. 내년 언제쯤 되면 조금 올라가겠습니까, 선생님? 내년 연말까지 가가지고요. 내년이 만약에 유럽이 경기가 침체돼 버리면, 자, 미국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예를 들어 천연가스를 쥐고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문을 잠갔다 열었다 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천연가스를 잠궈 가지고 이게 유동성, 가스에 대한 유동성을 유럽에 안 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뷰가 있죠. 워렌 버핏이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만들고 제조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라는 그 영감이 왜 투자하느냐를 봐야죠. 만약에 러시아가 잠갔을 때 미국이 천연가스를 역수출할 수도 있겠죠. 고달러로 해갖고, 달러 강세를 이용해가지고, 달러 강세로 유럽에 팔았다면 미국은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그 대신 유럽은 이놈한테도 눈탱이 맞고 저놈한테 눈탱이 맞고, 우리나라는 내 한 가지요. 그나마 일본은 견딘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현실인 거죠. 그게 아니면 러시아가 만약에 그 천연가스에 대한 걸 유럽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풀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겨울이죠. 그 겨울이 천연가스부터 해갖고 벨프관을 잠갔다 풀었다, 이게 왜냐하면 북유럽이 다 얼어 죽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가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유럽 경제를 잡고 있는 나라는 어디면 독일이거든요. 그 독일이 처음에 우호적으로 했다가 또 러시아하고 뭐 또 한판 붙어갖고 우크라이나에 막 뭐 탱크인가 뭐 죽는다 하잖아요. 국제 정세가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쩔 때는 바이든 하는 거 보면 유럽과 러시아가 손잡는 것 같기도 했다가 미국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가 이런 관계가 막 나오니까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이 모든 혼선이 올 겨울에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올 겨울 정도 되면 이런 관계에 의한 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용 선생이 보는 입장은 이래나 저래나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 경기 침체가 와서 내년까지 가면 내년에 한 1년 정도는 계속 어렵지 않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안정이 안 되겠나.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위기감이 왔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막 이제 뭐 세상이 왔다 이래 보니까 좀 어렵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먼저 급살 한번 조금 설명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급살 이래 보면 돼. 신자진띠 있죠. 원숭이, 쥐용띠, 신자진띠. 신자진이 뱀이 급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인자진, 사오미, 아니다. 사유축, 인이 급살이고, 범말개가 해가 급살이고, 해묘미가 신이 급살이고. 이게 급살 방향이 왜 급살이냐를 또 한번 설명을 좀 해야 선생님들 이해가 되겠죠. 신자진은 이제 기본적으로 삼합에서 보면 무슨 운동입니까? 신자진이 운동을 한다. 수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숭이 신에서 이게 12신살은 12운성을 좀 같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신이 뭐가 장생하죠? 임수가 장생하죠. 이게 지금 금요일반에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이 삼합에 대해서 이 수업이 쫙 있었는데, 이게 좀 설명하려면 제법 깁니다. 요 임수의 운동이 이 양간이죠. 양간이 임수의 운동을 열어주고 가장 왕했다가 그 다음에 기운을 거두어 드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로 보면 음력 7월 달에 수분이 장생을 했다가 자월에 가장 막강하게 임수의 기운을 뻗쳤다가 봄 청명의 진월이 되면 임수가 진에 임묘한다는 게 기운을 싹 가두어 드린다 그죠. 이게 신자진이라는 게 요 수운동을 여는데, 이게 완전히
신자진 운동이 꺾여서 임수의 이 운동성을 알 수 없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 사로 봐요. 뭐냐면 이게 절지가 됩니다. 이 절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묘지에 들어가 있는데 절지가 됐다는 것은 묘지의 그 뼈가 다 사라진 상태. 좀 너무 잔인한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임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멀어진 상태. 이게 뱀사자입니다. 그거를 절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잡아 가둔 데 있죠. 가두어서 귀한 것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가두어들여서. 이 진이라는 기운이 이거를 거두어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신살에서는 하계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요 뱀을 겁살이라고 해요. 겁살. 겁살이라는 기운 자체가 이 신자진이라는 이 운동을 완전히 꺾어내어서 힘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자진이라는 이 활동 무대를 더 이상 내가 쓰지 못하고 그 무대를 떠난다는 뜻도 있어요. 하계에 갇혀서 겁살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내가 놀 데가 안 된다. 그래서 무대를 옮긴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살을 잘 보시면 이 뱀사자 자체가 속성이 역마살이죠. 뱀사의 속성이.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갖고 올해 요 인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 사유축은 무슨 운동입니까? 경금의 운동이죠. 이게 인달이 도면 이게 절지가 되죠. 경이라는 운동이 완전 절지에 빠졌다는 거는 이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뱀띠, 닭띠, 소띠가 겁살이라는 이게 세운이 들어오면 기존에 놀던 무대를 버리고 남의 무대로 옮긴다. 옮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띠가 뱀닭 소띠는 범띠 운이 오면 띠에서 있죠. 내가 내 무대를 자꾸 떠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절지의 기운이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될 게, 이 절처봉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겁살은 뭐냐면 절처봉생의 기운. 비록 여기서 내가 주저앉았지만 뱀닭 소띠가 해년, 자년, 충년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이 숙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가 겁살이 들어온 후에 내가 무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말이냐, 절처에서 내 지금 떠나지마, 봉생, 새롭게 태어나겠다. 그래서 다짐한다. 마음의 다짐. 이를 악물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식으로 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나는 떠난다. 그러면 이런 기운이 자꾸 절처에서 봉생하려고 하잖아요. 절처에서 봉생하는 기운이 자꾸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려고 한다거나, 새로운 아이템 내지는 어떤 일이나 사업적 추진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 지금 처해 있는 이 난간을요, 극복하려고 해요. 재작년, 작년에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나라가 엎어져서 힘들었어. 야, 이때 막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떠난다. 아니면 아이템을 추진하는 거예요. 뭐 올해 뱀닭 소띠가 이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 물으러 뭐 가겠습니까? 야, 올해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 아이템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요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옷 매장을 하는데 요번에 좀 이 매장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내가 직접 라이브 생중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것도 아이템 개발. 요번에 쇼핑몰이 잘 안 돼갖고 좀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면 쇼 호스트를 내가 딱 돈 주고 어느 정도 매입해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제가 뭐 여성복만 했는데 남성복을 좀 하면 어떨까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절처에서 봉생하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나는 뭘 해도 안 돼 해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 절처인 상황을 어쨌든 내가 살아보려고 온다는 거지. 이 띠가, 이 기운이 왔다는 거는 이 유전자 코드를 했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팔자도 안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래 보이면 안 되고, 유전자적인 그 기운이 이상하게 내가 일신의 몸이 약해도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이런 기운이 오면 그 뭔가 이렇게 기운적으로 솟구쳐서 뭔가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겁살이에요. 여기서 겁은 그 빼앗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 뭐냐? 남의 시장을 내가 빼앗는 거지. 내가 여성복만 했는데 남성복을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도 뭡니까? 기존에 남성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오려는 힘이 붙는 거죠. 이 전투적인 게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이 신자진띠가 임수의 운동을 한다는 건 이 대자연의 운동이 절지에 빠지면서 꺾여버리니까 이래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궁리를 한다는 거지.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뱀을 만나면 살아날 궁리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앉아있는 시장이 안 되니까 저 멀리 나가서라도, 지방에 가서라도, 객지에 나가서라도 이래 되죠. 근데 이게 보면 사인해신, 인신사이죠. 인신사의 기본 속성이 역마살이죠. 움직인다, 이거죠. 이렇게 겁살이 앉았다면 확실히 움직인다, 이런 거죠. 근데 절처에서 봉생한다는 게 남의 무대를 나간다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멀리 나가지 않으면 내 무대에서 절처잖아요. 폼이 안 나는 곳으로 찌그러져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는 아닌데 가깝긴 가까운데 찌그러지고 폼이 안 나거나 뭔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내가 싹 봉생한다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 했죠? 끄트머리인 거죠. 요럴 때 움직이면 사무실 끝자락에 딱 붙어가지고 저가 창고인지 방인지 딱 하는데, 아니면 화장실 옆에, 아니면 뭔가 폼이 안 나는 건 뭐냐, 뭔가 뾰족한 곳, 뾰족한 어떤 구석진 곳, 또는 뭐냐, 새 소리가 잘 나는 곳. 이 뭐냐, 새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그 시끄러운 곳에 내가 비좁은 모양으로, 그것도 뾰족한 무슨 어떤 건물 모서리 같은데 내가 딱 앉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비록 지금은 절처에 앉아서 찌그러진 냄비 뚜껑과 같지만 결국 나는 봉생하리라 다짐하는 거지. 그리고 조건만 부여되면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띵 튕기 나가서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절처에서 봉생한다는 거는 새로운 시장을 자꾸 개척한다는 것도 되지만, 무대를 이렇게 폼이 안 나는 모양으로 한 시간, 그러니까 근신해서 내가 잠시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냐?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엎어지고 뭔가 사단이 나면 딱 요런데 잠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폼 안 잡는 모양으로 내가 근신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절처봉생하러 티 나오면 되겠죠.
요때를 뭘로 한다? 제기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뱀닭, 소띠가 오래 물으러 오면 이래 설명하면 되겠죠. 그럼 팔자를 안 봐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팔자를 안 봐도 대한민국의 뱀닭, 소띠가 철학관을 방문하러 왔다. 이 관계에 다 걸려요. 어저께 왔는데 항상 뱀 띄고 일주가 정해 일주라. 네. 형제가 하고 인연 끊고 니살길로 가라. 원래 가는 게 좋으니까 인연 끊어라 이랬는데. 네. 그것도 일종의 절처봉생이죠. 인연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도 절처에 자기가 놓여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깨버린 것도 되죠. 시에 급살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 조금 안 좋아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단정지어서 보긴 어려워요. 건강운은 팔자 원명에 식상의 유무, 식상의 유무를 제일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있는데 공망의 유무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칠살에 의한 거 있죠. 평관에 의한 압력, 그 다음에 요런 급살보다도 요런 거와 같이 보면서 있죠. 팔자의 그 백호, 양인, 개감 이런 것들이 압력이 걸려 있는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팔자를 봤는데 백호, 양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압력이 있으면 뭔가 재주를 한번 부릴 수 있는 힘은 있는 사람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주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하고 내가 이걸 사회적으로 써먹는 게 같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영철 씨 팔자를 막 TV 나올 때도 그 양반도 백호, 양인, 개강의 압력이 꽉 갈리는 거예요. 뭔가 직업적인 유능함,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운이 이제 그것을 열어주는 운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꽉 찬 사람이 운이 안 오면 이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막 심한 사람들은 막 목을 매달아 둔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급살을 해뿐다거나, 갖고 있는 기질은 막 완전 호랑인데 자기가 쓰지를 못하니까 남 뭐 쓸데없는 힘자랑만 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 주포, 술만 먹으면 다 엎어부는 것도 있죠. 이런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강력한 압력이 많이 걸리는 팔자는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있죠.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이런 기운을 잘 쓸 수 있는 운이 오면 남들보다 실력 발휘 더하는 게 백호, 양인, 개강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힘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쓴 거야. 그래서 젊은 날에 저 양반 혹이 있다, 배포 있다, 일 잘한다, 돈도 많이 벌었다 하면 나이가 들잖아요. 요런 압력은 건강에 대한 부담으로 와요. 그냥 칼을 막 휘두르고 살다 보면 나도 그 칼에 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었을 때 압력이 와요. 이러면 보통 젊었을 때 내가 막 너무 왕성하게 양기를 막 써갖고 에너지를 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힘자랑에서 오는 질병이 뭐냐면 혈압.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막 간이 확 가뿐다거나, 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부터 신장, 위장 이런 장기에서 손상이 와요. 이 다 장기 손상을 유도하거든. 이런 기운에 우리 음대운, 양대운 같은 거 설명하는 거 있죠. 이런 것까지 있는 양반이 그 또 대운에서 백호나 하늘의 천사를 자꾸 봐서 염라대왕 보는 눈이 들어와 보면 막 이때 완전히 막 휩쓸려 쓰나미처럼 몰려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인자가 훨씬 더 건강운을 볼 때는 많이 보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순수한 오행적 관점이 있죠. 원래 건강은 오행 강약을 많이 보거든요. 오행에 의한 강약 이런 것들을 다 봤고,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봤는데 이 또 오행에서 무자법, 다자법 우리 공부한 것들이 있죠. 팔자에 오행에 금이 없다. 보통 호흡기가 약하다니까요. 팔자에 수가 없다. 신장 방광이 약하고. 그러면 많은데도 안 좋은데요 하면 뭡니까? 많아서 약하고, 많아서 너무 많이 써서 약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오행을 완벽하게 구족하기 어려우니 나이 들면 꼭 자기가 뭔가 하나 부족하거나 부실한 데서
질병이 온다는 거죠. 식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식신이라는 게 수성, 내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데 식신이 약해버리면 자연스러운 배설이거든요. 식상은 음식을 먹는 거는 인성이고 먹은 것을 배설하는 기능이 식상관인데 많이 먹고 배설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원활한 것도 식상이에요. 움직여서 활동력을 자꾸 주는데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없네. 그래 되니까 그게 결국은 내 몸에 불편한 것을 자꾸 누적시켜요. 그 누적된 게 몸의 질병으로 찾아오는 게 뭐 그게 암이나 이런 질병이죠. 그리고 편관 같은 거는 막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지. 이게 난치성 질환, 급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코로나를 좀 걸리신 분들을 이제 상담하다가 팔자를 딱 보잖아요. 유독 편관을 갖고 있거나 백호 양인이 있거나 아니면 식신이 와서 식상을 도식하거나 아니면 편관 대운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코로나를 걸려도 좀 편안하게 안 간다는 거지. 남들은 막 며칠 약 먹고 괜찮았다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아프면 또 되게 아야해요. 그리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또 잘 안 아파. 안 아프다가 한번 아프면 또 확실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급살인데, 번말개도 똑같아요. 하운동이 대지해의 절지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추적하다 보면 신자진이 뱀사의 급살이면 이 뱀이라는 게 뭡니까? 육양의 양의 기운에 하기가 강하니까 급살은 급살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급살지 하면 어디입니까? 사상, 하단 이런데 뱀은 뭡니까? 사람 많이 몰리는 유흥가도 되죠. 유흥가. 사상 그 유흥가도 엄청나잖아요. 가보셨지? 그 노래방하고 얼마나 사상이고 많습니까? 그 또 하단 한번 가보세요. 하단 오거리 그 동아대학교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해운대하고 분위기는 좀 다르죠. 해운대 센텀이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천동이나 서면하고 또 분위기 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 약간 끝자락이잖아요. 낙동강변 끝자락이 사상 사하잖아요. 거기에 유흥가. 대지해자는 뭐냐, 사상이나 사하군데 유흥가하고 멀어진 곳,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 한적한 곳. 대지해자는 진짜 뭐 어디 멀리 가잖아요. 어디 저 시골 촌동네 같은 데 가본다니까요. 이런 거는 같은 북쪽으로 가도 이거는 함영동에 뭐 사람이 모이는 곳 끝자락에 갔다. 대지해자는 함영도 옆에 강서구 대저로 갔다. 그런 느낌이 좀 오죠. 약간 이렇게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인하고 신은 신도 약간의 사통팔달의 의미가 좀 강하고, 인도 약간 시골 비슷하게 봅니다. 인시, 축시, 인시는 어둑어둑하고 인자 새벽이 약간 여명이 비치는 곳이죠. 신은 이게 사통팔달의 의미라서 교통이 원활한 곳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급살 받을 때 내가 딱 간살해 보니까 무슨 그 시골은 시골인데 조금만 나오면 그 고속도로 바로 올리고 하는 동네 있죠. 이 원숭이 신자. 이도 일종의 사통팔달인. 그 다음에 이제 제살.